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은 소개팅이다. 앞으로 여러분, 면접은 소개팅이라는 생각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소개팅 해보셨나요? 물론 안 해본 분도 계실 테지만 소개팅은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소개팅은 성공적인 거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만나고 나서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지만 면접은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면접이란 소개팅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서류에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부른 거예요. 면접관은 당신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소개팅보다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면접은 여러분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소개팅에 나갔어요?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었어요? 묻습니다. 취미가 뭔가요? 제 취미는 영화 보는 거고요.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보통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단답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볼까? 얼마나 자주 재미있게 보길래 영화를 취미로 꼽았을까? 무슨 영화 장르를 좋아할까? 영화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길래 영화를 자주 본다고 말했을까? 영화 보는 걸 얼마나 좋아할까? 궁금해요. 또 집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집에서 부산스럽게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도 하지만 집에서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면서 집에서 가만히 있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집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마다 가만히 있다라는 기준이 다른 거죠. 취미란 자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면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최근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 이 행동을 할 때 모든 걸 잊고 오직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행동들, 그게 바로 취미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리를 즐기면서 하고 등산을 즐기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산에 오르고 일주일마다 와인 동호회다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를 탄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나는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니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한테 기준을 들이대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 오직 자기 행동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느꼈는지 계속 궁금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이 면접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현재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말해주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겠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면접관이 여러분의 옛날 모습, 과거에 어땠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육하 원칙을 들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 안에서 어떤 느낌을 깨달았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때의 계기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소개팅이라고 칩시다. 저한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보통 집에서 넷플릭스로 요즘에는 영화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틀 포레스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아니면 좀 잔잔한 영화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서요.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취미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고 해피엔딩으로 즐거운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느껴지실 겁니다. 이걸 면접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육하 원칙을 그대로 들고요. 결론부터 말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어떤 깨달음이었는지를 정제된 말로 하면 됩니다.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 보는 게 취미입니다. 보통 금요일 밤마다 영화를 보는 편인데요.
평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금요일 저녁에 영화를 보면 해소가 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노고를 스스로 치하하는 느낌도 들고요. 저는 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로맨틱 코미디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리틀 포레스트 김태리 배우가 나온 영화를 봤는데요. 시골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록 방에 있지만 힐링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고요. 때로는 펑펑 울고 싶은 날도 가끔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일부러 슬픈 영화를 봅니다. 시네마 천국이나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영화를 틀어놓고 펑펑 울면 또 제 안에 있던 어떤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면접은 여러분, 솔직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솔하면 진솔할수록 힘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듣는 사람이 가늠할 수 있게끔 말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할 때도 그랬죠. 영화를 볼 때 집에서 본다. 넷플릭스로 금요일 밤마다 본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뿐만 아니라 때로는 울고 싶을 때는 영화에게 의지하기도 한다. 이런 게 바로 진솔한 겁니다. 면접관이나 면접을 보는 사람이나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면접관이 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까? 이런 이야기를 면접장에서 해도 될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하는, 자기로 올라서서 하는 이야기들은 삼가야 합니다. 이런 건 차차 이어지는 수업 때 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수업에서는 총 14개의 질문들을 다룰 겁니다. 이런 게 대부분 나오죠. 지원 동기, 왜 지원하셨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왜 이직하시나요? 잘 다니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성격의 장단점, 어떤 성격이신가요? 보통 주변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하시나요? 성격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으신가요? 약점은 무엇인가요? 입사 후 포부.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포부로 임하실 건가요? 어떤 각오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실 건가요? 인생관 또는 가치관. 자신의 인생을 뿌리 깊게 이끌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인생관 또는 가치관. 좌우명으로 삼는 게 있으신가요? 실패 또는 성공의 경험. 인생에서 최대로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인생 최대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스트레스 해소법.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주로 어떤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리더의 경험. 리더로서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리더십이 있나요? 리더인가요? 아니면 팔로워인가요? 회사의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회사가 개선할 점이 보이시나요? 어떤 점을 바꾸면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내주시죠. 구성원과의 마찰 해결. 구성원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마찰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상사와의 마찰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압박 질문도 많이 나오죠? 학점이 조금 낮은 편이시네요. 경력이 공백인데 이 기간 동안 뭐 하셨나요? 졸업하고서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거든요.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 지원자가 꽤 많은데 본인을 남들과 비교했을 때 꼭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니면 질문도 괜찮습니다. 1분 자기소개, 이것도 무척 어렵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말을 못했지만 10여 년간 말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개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모든 답변을 다 다르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20대 무렵에 그 취업 준비하는 시절에 회사 공부도 하고요. 제 자신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시사, 경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돌아가는 산업 전반에 걸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면접에 준비한다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했으니까 저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바뀐다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면접을 잘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면접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스피치 중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발음, 발성, 발표, 대화, 또 설득, 면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건 대화고요. 그 다음이 바로 면접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의 쫄깃함을 좋아하는지, 떡볶이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떡볶이가 아닌 어묵을 좋아하는 건지, 떡볶이에 찍어 먹는 김말이를 좋아하는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같이 떡볶이를 먹을 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질문하는 아이였고요. 항상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찰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제 자신이 말을 못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고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말을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른들과의 대화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들어서인지 막연하게 면접을 무서워했던 제가 피나는 준비를 하고 어떤 무기 많이 갖고 들어간 거죠. 전쟁터에. 막상 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른들과 능숙하게 했던 대화의 유형과 똑같았습니다. 단지 면접장이라는 곳에 있는 거였고 단지 면접관도 저도 정갈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대화였습니다. 그것 또한 저에게 관심이 유독 많은 대화였죠. 이미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불렀던 거니까요. 그 안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이 회사에 애정이 있는지, 얼마나 나도 똑같이 당신처럼 당신네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저를 거쳐간 많은 수강생들이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어디에든 정흥수 클래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데요. 합격한 수강생들이 메시지를 보내올 때마다 기쁜 마음에 자신감과 자랑을 곁들여서 이게 바로 정흥수 클래스 이런 느낌으로 달았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어요. 꼭 면접 스피치 수업 듣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14개의 질문 있죠? 지원 동기부터 1분 자기소개까지 쭉 14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써보세요. 1분 미만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답변은 한글 문서로 10포인트 글씨체라고 한다면 6, 7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말로 해보세요. 1분 미만 정도가 돼야지 면접 때도 깔끔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 작성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선 수업을 들으면 더 도움 많이 될 겁니다. 1분 자기소개를 제가 맨 마지막에 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분 자기소개 되게 어렵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만들면 안 돼요. 전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전체를 다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1분 자기소개가 훨씬 더 쉬워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질의응답 작성 잘해오세요. 안녕.